하얗고 고른 치아, 미인의 상징이죠.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치아 미용에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지, 광희, 효린, 태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스타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바로 라미네이트로 고른 이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귀찮게 미백을 받을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운 교정기를 낄 필요도 없어서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하는 시술로 유명한 이 라미네이트, 고민하고 계시다면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를 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치아는 손톱이 아니죠. 손톱과 달리 다시 자라지 않는 치아, 한번 깎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정상적인 치아를 깎아서 자리를 만들고 가짜 치아를 붙이는 시술이기 때문에 적게는 0%, 많게는 20% 정도는 깎여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0%가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라미네이트 자체를 굉장히 얇게 만들고 치아 위에다가 바로 삭제를 안 하고 붙여버리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0%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는 깎여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깎여 나간 치아는 회복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뼈를 다치면 뼈는 다시 차는데 잇몸뼈도 그래요. 잇몸뼈도 잇몸 질환으로 뼈가 조금 내려갔었으면 뼈가 다시 찹니다. 그렇지만 뼈랑 같은 성분인데도 치아는 다시 차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재시술을 해야 될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이때는 치아가 한 번 더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해서 뭐 10년, 20년 주기로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 이렇지는 않고요. 라미네이트를 갈아줘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라미네이트 안쪽으로 치아의 충치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라미네이트랑 잇몸 사이에 공간이 너무 넓어져서 라미네이트 이제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아름다움을 상실한 경우에 혹은 또 라미네이트가 너무 단단한 걸 드시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이런 깨지는 경우도 최대한 없게끔 잘 만드는 게 라미네이트 기술의 핵심인데 예전에 만든 경우는 잘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 재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해도 이 라미네이트를 치아랑 붙이는 접착제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치아랑 거의 한 몸을 이룰 정도로 강해지기 때문에 아예 라미네이트만 똑 떼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접착제를 같이 제거해야 되는데 이때 치아가 뭐 0.1에서 0.2mm 정도는 같이 삭제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재시술을 할 때마다 치아가 한 번씩 더 깎이게 되겠죠. 깎일 때마다 치아가 조금씩 더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치과에도 이런 교체 주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미네이트 한지 뭐 10년 됐는데 이제 한번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근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은 굳이 라미네이트 바꿔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바꾸는 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무리하게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냐면 치열이 진짜 엄청나게 삐뚤삐뚤해요. 근데 이걸 라미네이트로 교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굉장히 많이 다듬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50% 이상 60%까지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듬으면 신경이 노출되거든요. 신경이 노출되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을 대체하는 물질을 채워넣는 것을 신경치료라고 하는데 이 술식 자체를 하게 되면 그동안 신경을 통해서 공급되던 수분이나 영양, 혈액이 공급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치아의 활기가 떨어집니다. 푸석푸석해질 수가 있고요. 치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이 많이 삐뚤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걸 권장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미네이트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 치과에서 라미네이트 하신 분들 한 분도 신경치료 하신 분들 없습니다. 하지만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열이 너무 고르지 못해가지고 치아를 많이 삭제해야 되는 경우에 신경이 눈에 보이는 신경만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도 있기 때문에 신경이 100% 다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경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라미네이트는 하지 않으시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라미네이트를 하고 나면 치과에 조금 더 자주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자주 가야 되냐면 치아와 라미네이트 사이에 틈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틈에 치태라고 불리는 이물질,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낄 수가 있습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그때그때 빼주시면 좋은데 잘 안 빠지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잇몸이 빨갛게 부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치과에 자주 가셔서 조금만 청소해 주시면은 그런 증상들을 다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얇기 때문에
때문에 라미네이트 안쪽으로 까맣게 보이거나 갈색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충치가 생긴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라미네이트 벗겨내고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라미네이트 하게 되면 뭐 정기적으로 갈아주면서 결국에 나중에 뭐 크라운 하게 되고 꼭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절대 그런 시술은 아닙니다. 라미네이트가 괜찮으면 라미네이트를 평생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추후에 이 치아가 잘못돼 가지고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미네이트 때문에 다른 치료가 힘들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신경치료 안 들어가면. 근데 만약에 신경치료 들어가는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염증이 안쪽에서 크게 생겨가지고 라미네이트 했던 치아가 흔들린다, 그러면은 뿌리 끝에 있는 염증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염증이라는 것이 잇몸뼈를 녹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뭐 뼈이식을 충분히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이식을 다른 분들보다 좀 과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라미네이트에도 짝이 있습니다. 하나만 하얗게 해달라 이런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치아 하나만 자일리프를 붙여놓은 것처럼 돼 있겠죠. 하나만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은 대칭되는 치아랑 색상을 맞춘다거나 형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치아랑 라미네이트는 전혀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하고 나면은 보통은 대칭적으로 치료를 함께 들어가곤 합니다. 단 한 개의 일을 바꾸고 싶어도 보통은 짝수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한쪽만 외소치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딱 하나만 라미네이트만 하시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여기서 외소치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치아 사이즈가 아니라 그 치아 사이즈보다 훨씬 작고 날카롭게 생긴 치아를 옆니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치아 삭제량을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사실 치과 의사는 굉장히 많지만 모든 치과 의사가 라미네이트 경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치과 의사들 중에서도 라미네이트 해보는 사람이 진짜 극소수예요. 왜냐하면 라미네이트가 부작용도 간혹 가다가 생기고 막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치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크라운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크라운은 치아 삭제량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치아 삭제량은 분명 환자분이 조절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치아를 최대한 덜 삭제하려면 치열이 고른 상태에서 피치 못할 사정, 치아 색상이 너무 안 좋다, 아니면 충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얼룩덜룩하다, 아니면 남들에 비해서 치아가 너무 작아서 컴플렉스다, 이런 분들이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치아 삭제량이 거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환자분들 치아가 노랗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치과에 오셔서 보시면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노래 보인다고 해서 라미네이트를 하지는 마시고, 라미네이트가 아니면 극복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뭔가 단점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라미네이트가 꼭 안 좋은 치료는 아니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치아를 조금 다듬어내고 건강한 라미네이트를 붙이면 충분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철 치료이기 때문에 주치의와 반드시 깊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TV에서 연예인분들을 보면 라미네이트 하신 분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올 때 잇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곤 하는데요. 잇몸이 부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꼭 치과에 가셔가지고 잇몸 관리 조금만 해줘도 훨씬 좋아질 텐데, 왜냐면 그대로 두면은 만약에 6개 라미네이트 했으면 6개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라미네이트가 빠지는 게 아니라 치아 자체가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치주 질환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라미네이트 하신 분들, 잇몸이 부어있다 이런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은 가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아이드에서는 치과 의사가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